태양보다 훨씬 오래 사는 작은 별들이 오히려 생명체의 마지막 피난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생명체가 살만한 별을 생각하면 태양을 먼저 떠올립니다. 밝고 따뜻하고 안정적인 별, 지구에 생명을 준 별. 하지만 우주에서 태양은 영원한 별이 아닙니다. 언젠가 태양은 더 밝아지고 지구의 바다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보다 작고 오래 사는 별들은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조용히 빛날 수 있습니다. 태양보다 작고 오래 사는 별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적색 외성입니다. 적색 외성은 태양보다 작고 어둡고 차가운 별입니다. 겉으로 보면 태양처럼 강렬하지 않습니다. 밤하늘에서 맨눈으로 쉽게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주 전체로 보면 적색 외성은 매우 흔한 별입니다. 태양처럼 밝은 별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수명입니다. 태양은 언젠가 늙어 적색 거성이 되지만 작은 적색 외성은 연료를 천천히 쓰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빛날 수 있습니다. 어떤 적색 외성은 태양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별 주변의 행성은 생명에게 훨씬 더 긴 시간을 줄지도 모릅니다. 생명에게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구에서도 생명은 빠르게 복잡해진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생명이 나타난 뒤 복잡한 생명체가 등장하기까지 엄청나게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인간 같은 문명은 지구 역사에서 아주 마지막에 나타난 존재입니다. 만약 별의 수명이 너무 짧다면 행성에 물이 있고 대기가 있어도 생명이 복잡하게 진화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별이 아주 오래 안정적으로 빛난다면 그 주변 행성에는 훨씬 긴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생명이 느리게 시작되더라도 시간이 충분하다면 더 복잡한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오래 사는 별은 생명에게 긴 기다림을 허락하는 별입니다. 하지만 작은 별 주변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적색 외성은 어둡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만한 온도를 얻으려면 행성이 별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별에서 멀리 떨어지면 너무 차갑고 물은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색 외성의 생명 거주 가능 영역은 별 가까이에 좁게 형성됩니다. 문제는 행성이 별 가까이 있으면 중력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는 점입니다. 행성은 시간이 지나며 조석 고정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 면은 항상 별을 향하고 반대쪽 면은 항상 어둠 속에 남습니다. 한쪽은 영원한 낮, 반대쪽은 영원한 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는 지구와 전혀 다릅니다. 하루가 돌지 않는 행성에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조석 고정 행성은 극단적으로 보입니다. 별을 향한 낮 쪽은 계속 열을 받고 밤 쪽은 계속 식습니다. 낮 쪽은 너무 뜨거워지고 밤 쪽은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충분히 두껍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기는 낮 쪽의 열을 밤 쪽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바다가 있다면 해류도 열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성 전체가 완전히 둘로 갈라지는 대신 어느 정도 온도가 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낮과 밤의 경계 지역은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은 영원한 황혼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작은 별 주변의 행성은 지구처럼 하루가 반복되는 세계가 아닐 수 있지만 그렇다고 생명이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적색 외성의 또 다른 문제는 플레어입니다. 작은 별이라고 해서 항상 얌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젊은 적색 외성은 강한 폭발을 자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별 표면에서 에너지가 갑자기 방출되면 강한 자외선과 입자가 행성으로 날아갑니다. 행성이 별 가까이 있다면 이런 폭발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가 얇거나 자기장이 약하면 별의 활동이 대기를 벗겨낼 수 있습니다. 대기를 잃으면 물도 오래 유지하기 어렵고 표면은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작은 별 주변의 생명 가능성은 별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래 살지만 너무 사나운 별이라면 그 주변 행성은 생명에게 가혹할 수 있습니다. 오래 사는 별도 젊은 시절에는 위험한 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별 주변 생명체는 어디에 숨어 있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곳은
두꺼운 대기를 가진 암석 행성입니다. 대기가 충분하다면 방사선을 어느 정도 막고 낮과 밤의 온도 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바다가 있다면 물이 열을 저장하고 운반할 수 있습니다. 두꺼운 대기와 바다가 함께 있다면 조석 고정의 극단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얼음 아래 바다입니다. 별빛이 약하거나 표면 환경이 거칠어도 두꺼운 얼음층 아래에 액체 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별빛보다 내부 열이나 조석 가열이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햇빛 아래 표면에서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작은 별 주변의 생명은 하늘 아래보다 얼음 아래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별의 생명, 거주 가능 영역 안에 있는 행성들은 찾기 쉬운 편이기도 합니다. 별이 작으면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갈 때 별빛이 줄어드는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작은 전구 앞을 작은 물체가 지나가면 상대적으로 더 잘 가려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 행성이 별에 가까이 돌기 때문에 공전 주기가 짧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별빛이 주기적으로 어두워지는 현상을 더 자주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색 외성 주변에서는 지구 크기와 비슷한 행성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외계 행성 연구에서 작은 별 주변의 암석 행성들이 중요한 관심 대상이 됩니다. 작은 별은 어둡지만 그 주변의 행성은 오히려 더 잘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성이 발견되었다고 곧바로 생명체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행성이 적당한 거리에서 돌고 크기가 지구와 비슷해 보여도 실제 표면 환경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대기가 없을 수도 있고 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강한 플레어 때문에 표면이 불모지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두꺼운 대기 때문에 금성처럼 뜨거운 세계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별 주변 행성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입니다. 대기가 있는지, 어떤 성분인지, 물의 흔적이 있는지, 온실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합니다. 생명 가능성은 거리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행성의 크기와 궤도, 대기와 별의 활동이 모두 함께 맞아야 합니다. 작은 별 주변에서 생명 신호를 찾으려면 빛을 분석해야 합니다.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갈 때 별빛 일부는 행성의 대기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이때 대기 속 기체들은 특정한 빛을 흡수합니다. 그 흔적을 분석하면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탄 같은 성분의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소와 메탄처럼 함께 오래 유지되기 어려운 기체 조합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이 계속 그 기체를 보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생명일 수도 있고 지질 활동이나 다른 화학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신호는 단 하나의 성분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여러 단서가 서로 맞물려야 합니다. 외계 생명 탐사는 한 줄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가능성을 하나씩 좁혀가는 일입니다. 적색 외성 주변 행성의 생명은 지구 생명과 다르게 진화했을 수 있습니다. 별빛은 태양보다 붉고 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식물 같은 생명체가 있다면 지구의 식물처럼 초록색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파장의 빛을 더 잘 흡수하도록 전혀 다른 색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조석 고정 행성이라면 생명체의 생활 리듬도 다를 수 있습니다. 낮과 밤이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지구 생명처럼 하루 주기에 맞춰 활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계 지역에서 살아간다면 낮도 밤도 아닌 일정한 빛 속에서 진화했을 수 있습니다. 바다 아래 생명이라면 별빛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별 주변의 생명은 지구를 닮은 모습이 아니라 그 별과 행성의 환경에 맞춘 전혀 다른 방식일 수 있습니다. 작은 별이 오래 산다는 점은 우주의 먼 미래를 생각할 때 더 중요해집니다. 태양 같은 별들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씩 늙어갑니다. 크고 밝은 별들은 이미 짧은 수명으로 사라지고 중간 크기의 별들도 언젠가 백색 외성이 됩니다. 하지만 작은 적색 외성들은 아주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먼 미래의 우주에서 마지막까지 안정적으로 빛나는 별들은 이런 작은 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생명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피난처도 작은 별 주변일지 모릅니다. 큰 별들이 꺼지고 태양 같은 별들이 늙어간 뒤에도 작은 별들은 조용히 남아 행성들에게 약한 빛을 줄 수 있습니다.
우주의 마지막 생명은 밝은 태양 아래가 아니라 작고 붉은 별빛 아래에서 버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래 산다는 장점은 위험과 함께 옵니다. 작은 별 주변의 행성은 별 가까이 돌아야 하고, 그래서 조석 고정과 플레어 문제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행성은 대기를 모두 잃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행성은 물이 밤쪽에 얼어 갇혔을 수 있습니다. 어떤 행성은 별의 폭발을 견디며 표면 생명이 살기 어려운 곳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별 주변 생명체는 가능성이 크면서도 논쟁이 많은 주제입니다. 별이 많고 오래 산다는 사실은 희망을 줍니다. 하지만 별 가까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위험을 줍니다. 생명에게 좋은 세계는 단순히 오래 사는 별 주변이 아니라 오래 살면서도 충분히 안정적이고 온화한 별 주변이어야 합니다. 태양보다 조금 작은 주황색 별도 중요한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적색 외성보다 밝고 안정적일 수 있으며 태양보다 오래 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별 주변의 생명, 거주 가능 영역은 적색 외성보다 별에서 더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석 고정 위험이 줄어들 수 있고 강한 플레어 문제도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별이 같은 것은 아니지만 태양보다 조금 작고 오래 사는 별은 생명체에게 매우 좋은 조건을 줄 수 있습니다. 너무 큰 별은 빨리 죽고 너무 작은 별은 행성을 가까이 묶어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사이의 별들이 오히려 가장 안정적인 생명 무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생명에게 중요한 것은 밝기보다 안정적인 시간입니다. 작은 별 주변 행성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균형입니다. 별은 오래 살아야 하지만 너무 사나우면 안 됩니다. 행성은 별 가까이 있어야 하지만 너무 가까워 대기를 잃으면 안 됩니다. 대기는 두꺼워야 하지만 너무 두꺼워 뜨거운 감옥이 되면 안 됩니다. 물은 있어야 하지만 모두 얼음으로 갇히거나 모두 증발하면 안 됩니다. 자기장이나 내부 활동도 너무 약하면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생명은 어떤 하나의 조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작은 별 주변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 생명이 살 수 있으려면 여러 조건이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우주에 행성이 많다는 사실은 희망이지만 생명이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행성은 여전히 까다로운 균형 위에 있습니다. 작은 별 주변에 생명체가 있다면 그 문명은 지구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별이 오래 안정적으로 빛난다면 생명은 천천히 진화하고 문명도 오래 유지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태양의 수명과 변화가 언젠가 한계를 만들지만 작은 별 주변의 행성은 훨씬 더 긴 미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문명이 오래 지속되는지는 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환경 재난, 기술 위험, 행성의 내부 변화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별이 오래 버틴다는 것은 기본 시간표가 길다는 뜻입니다. 그런 행성의 생명은 지구 생명보다 늦게 시작해도 더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보다 가장 오래 버티는 생명이 작은 별 주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작은 별 주변 생명체를 찾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행성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가서 바다를 확인하거나 생명체를 채집할 수 없습니다. 대신 별빛 속에 남은 흔적을 읽어야 합니다. 행성의 크기와 공전 주기, 대기 성분과 온도 추정, 별의 플레어 활동과 자기장 환경까지 모두 분석해야 합니다. 생명체가 있다고 해도 지구처럼 강한 신호를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생물만 있을 수도 있고 얼음 아래 바다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표면이 방사선에 노출되어도 지하나 바닷속에는 생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탐사는 단순히 푸른 행성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생명이 숨어 있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상상하고 그 흔적을 조심스럽게 찾는 일입니다. 적색 외성 주변의 행성들은 우주에서 생명 가능성을 크게 넓혀줍니다. 적색 외성이 많다면 그 주변 행성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중 일부가 적당한 대기와 물을 가지고 있다면 우주에는 태양 같은 별 주변이 아니어도 생명이 살 수 있는 장소가 많아집니다. 이것은 중요한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지구와 태양의 조합을 거의 유일한 기준처럼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명 가능성이 훨씬 다양한 별과 행성 환경에서 논의됩니다. 작은 별 주변의 행성은 지구와 다르지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지구의 방식만 고집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주에는 태양보다 어두운 별빛 아래에서도 살아가는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처럼 살기 좋은 행성이 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작은 별 주변의 행성은 어려운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플레어, 조석 고정, 대기 손실, 물의 분포, 방사선 문제는 모두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별은 희망과 위험을 동시에 줍니다. 오래 살아서 생명에게 시간을 주지만 가까이 살아야 해서 생명에게 시련을 줍니다. 이 모순이 작은 별 주변 생명 탐사의 핵심입니다. 우주에서 오래가는 빛은 항상 부드러운 빛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생명은 그 빛을 견딜 수 있는 보호막을 가져야 합니다. 두꺼운 대기, 바다, 지하 환경, 자기장 같은 요소들이 그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태양보다 훨씬 오래 사는 작은 별들이 오히려 생명체의 마지막 피난처일지도 모릅니다. 태양 같은 별은 안정적이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더 큰 별들은 더 빨리 사라지고 작은 별들은 훨씬 오래 남습니다. 그 주변에 대기를 지키고 물을 품은 행성이 있다면 생명은 아주 긴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은 지구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영원한 낮과 밤 사이의 황혼지대에 살 수도 있고 두꺼운 얼음 아래 바다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붉은 별빛에 맞춰 전혀 다른 색과 리듬으로 진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별 주변의 생명은 낯설지만 우주에서 가장 오래 버티는 생명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태양보다 작고 오래 사는 별 주변에 생명체가 있을까요? 아직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작은 별은 우주에 많고 오래 살며 그 주변에서도 암석 행성이 발견됩니다. 문제는 그 행성이 별의 플레어를 견디고 대기를 지키고 물을 유지하고 극단적인 낮과 밤을 완화할 수 있느냐입니다. 모든 조건이 맞는다면 작은 별 주변의 행성은 지구보다 더 긴 생명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생명체의 집은 반드시 태양 같은 별 주변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먼 미래까지 가장 오래 빛나는 작은 붉은 별들 곁에 우주의 마지막 바다와 마지막 생명이 조용히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